이 집을 잘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이제 복잡한 느낌의 운하기주 같은 도시락 느낌도 있고 히스마부시 같은 덮밥 스타일도 있습니다. 엄청 많은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죠. 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이 집 어쩌면 맛집일지도 모르겠다. 후쿠오카여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리 잡고 주문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이 집은 맛집이다 딱 알 수 있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배가 너무 부른 겁니다. 밥도 주문하고 계란도 반숙을 주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전통의 어떤 라면인데 소유라면, 불쇼 뭐 이렇게 아무튼 첫날 이제 대방야끼를 먹고 조금 좀 지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강력한 게 필요하겠다. 튀김덮밥이라든지 먹으러 온다기보다도 뭔가 후쿠오카에서 30끼 백부 가족여행의 전초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쿠오카는 2박 3일 동안 10끼, 백부에 2박 3일 동안 8끼, 총 5박 6일 동안 30끼. 침푼칸푼 하카타. 이 침푼칸푼의 이름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알아들 수 없다. 횡설수설하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집은 뭔가 비밀스러운 가게 느낌으로 이 집을 잘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간판도 없고 그 앞에는 물음표가 프로젝션 되고 있었고 문 살짝 이제 푸시하니까 회전문처럼 열리더라고요. 일단 문 열면 그 안에 이제 복잡한 느낌의 술 먹는 분위기가 곧바로 시작이 되죠. 대체로 맛있어요. 근데 이 집은 특히 이제 꼬치 이런 것들이 맛있는데 다양한 것들을 주문해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나베도 끓이고 거의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본 듯해요. 재밌었습니다. 요시주카 우나기. 나고야도 아닌데 히스마부시를 과연 먹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친구 아들이 먹고 싶다니까 이제 당장 갔죠. 장어덮밥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발전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후쿠오카의 장어덮밥은 도쿄의 장어덮밥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나고야의 히스마부시하고는 좀 달라요. 아무튼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나기주 같은 도시락 느낌도 있고 히스마부시 같은 덮밥 스타일도 있습니다. 둘 다 먹어봤는데 맛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집에서 특히 맛있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장어 계란말이에요. 장어가 들어가 있는 계란말이인데 이게 감칠맛이 대폭발이더라고요. 한참 먹다 보니까 뭔가 조금 느끼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부족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와사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와사비를 조금 얹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그걸 주문했는데 그게 너무 늦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먹었을 때쯤에 이제 생와사비가 나왔죠.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생와사비를 얹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마음의 안정이 오든지. 카페 비미. 몇 년 전에 아리타 갈 적에 MMMG 배수열 대표로부터 여기 꼭 가봐야 된다. 왜냐면은 커피 내려주시는 분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분이 내려주는 커피를 꼭 맛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갔죠. 그 당시에 95세셨나? 이 할아버지 분이 커피를 아직도 내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죠. 내려준 커피가 정말 기가 막혔었습니다. 거의 인생 커피였었어요. 아이스 커피 주문하면은 텀블러를 얼음 위에다가 이렇게 굴려가면서 시간을 써서 차가운 커피를 만들어내요. 대단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커피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그 할아버지의 따님이 여기 카페를 맡고 있고 이 집 커피는 그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입니다. 미와짱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하카타 지역의 강변을 따라서 계속 길을 걷다 보면은 아주 작은 가게가 하나 나오는데 이 집이 이제 제법 좀 멀어요. 걷기에는 저녁에 예약을 해놓은 곳이죠. 이렇게 외딴 곳에 주택가에 이런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조차 신기할 따름인데 아무튼 뭔가 자리에 앉을 때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집 어쩌면 맛집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문했죠. 그 얘기는 모든 메뉴를 다 주문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둘씩 요리가 나오는데 회 한 접시, 회 두 접시, 예술입니다. 또 레몬 사과 또 주문하고, 자, 레몬 사과가 재밌는 거는 각 가게들마다 추구하는 추구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각각입니다. 근데 어디가 특히 맛있다, 뭐 잘 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회와 스시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생선 구이까지 계속 나오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코메카, 여기는 빵집인데요. 후쿠오카에도 당연히 유명한 빵집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집은 뭔가 계속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 쓰이다가 이 집에 꼭 가봐야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뭔가 남다른 크기의 빵집인데, 그리고 이제 포스가 어마어마하죠. 일단 빵집이 되게 커요. 이 집은 빵집 안에서 패티 같은 걸 막 구워가지고 빵 사이에 넣어주고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이 유명한 거는 바로 명란 바게트, 예술인데 명란의 고장 후쿠오카여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우리는 빵을 한 50개쯤 산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날도 또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그러지 못했지만 아무튼 빵을 원 없이 먹었습니다. 스시 사시슈, 이 집은 역전 스시집이에요. 그러니까 기차역 안에 있는 스시집인데 되게 조그매요. 온 가족이 그냥 가다가 배가 고픈데 스시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야, 이 집에서 한번 먹어보자. 회전 스시집은 아닌데 위치적으로 유명한 집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한 30분쯤 기다렸나? 그래서 이제 자리 잡고 주문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이 집은 맛집이다 딱 알 수 있었어요. 맛있다. 고등어 사바가 비린 게 하나도 없고, 역시 제일 맛있는 거는 오징어 스시였는데 후쿠오카는 오징어, 고등어 이런 게 유명하죠. 원 없이 스시를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 집 추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노마 후쿠오카. 스시 먹었으니까는 왠지 다이어트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곳이 디저트 카페면서 뭔가 아침에 한 끼 식사를 아주 우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대부분 뭔가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디저트를 주문했죠. 다 먹고 나니까 배가 너무 부른 겁니다. 스시를 그만큼 먹고 또 디저트를 또 이만큼 먹으니까 아무튼 좋았다. 저녁이 돼서 이치란 오리지널 샵에 갔어요. 이치란 본점이 후쿠오카에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뭔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치란이 있고 항상 거기 줄 서 있길래 알아보니까 여기가 본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추웠는데 1시간을 밖에 나가서 다들 떨다가 줄 서 들어갔는데, 이치란은 사실 내가 그렇게 선호하는 라면집 아닌데 왠지 도쿄나 이런 데 가면 이치란을 꼭 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온 가족이 가가지고 이치란을 먹는데 진한 육수의 돈코츠 라면 풍에 면발은 이치란이고 그야말로 뭔가 라멘의 정석 같은, 밥도 주문하고 계란도 반숙을 주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이치란 주문 방법은 무조건 저는 갈릭을 많이, 그리고 한 중간 맵기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밥은 반드시 이제 나중에 한 반 공기 정도 말아먹는 스타일이고요. 그렇게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아무튼 추울 때 이치라는 행복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뭔가 토마토 라멘이란 걸 먹어야겠다. 산미 333 토마토 라멘.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산 놓고 물 건너서 한참 걸어서 토마토 라멘 집을 찾아갔는데 24시간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한국분 두 분이 같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토마토 라면을 막 주문을 했는데 토마토 라면이 과연 어떨까,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맛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먹겠다고 그러고. 자, 우리가 먹어보니까 별로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카타 역 앞에서 또 라면을 먹었는데 여기는 전통의 어떤 라면인데 소유 라면. 근데 사실 이제 명란덮밥도 함께 주문을 했죠. 근데 그야말로 정석이었어요. 그냥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어떤 라멘. 근데 이 집에서 이제 먹기 전에 대판 싸워가지고 가족이 이상하게 라멘 먹기 직전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먹는데 기분이 그랬습니다. 라멘은 역시 기분이다.
자, 그리고 기차를 타고別府로 갔죠. 우리가別府에 간 이유는 바로 온천을 하기 위해서. 산소 카나와엔, 상당히 유명한 집인데 거의 한 2시간을 달렸나요? 기차를 타고 이제別府스테이션에 내려서 마중을 나와줘요. 그래가지고 이걸 타고 이제 온 가족이 이 온천으로 온 거죠. 뭔가 가이세키 요리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호텔은 제일 큰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온 가족이 같이 있었죠. 일단 첫날 가자마자 철판구이를 먹었어요. 자, 대빵야끼인데 철판 요리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랄까 이제 철판 요리 하면은 약간 퍼포먼스가 생각이 나고 그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뭔가 식사를 안 해도 배부른 어떤 느낌. 이날도 와규 등심도 구워서 내놓고 다 맛있었는데 야채들도 구워주시고 불쇼 뭐 이렇게 아무튼 첫날 이제 대빵야끼를 먹고 요거트도 먹고 그리고 바로 이제 온천을 했죠. 온천하고 먹고 온천하고 먹고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딱 적당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거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연두부로 나베 요리를 만들어 주는데 뭔가 서랍장 같이 생긴 여기서 3단으로 이제 여는데 내용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위층부터 하나씩 꺼내 먹는데 아침으로는 좀 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를 우리가 2박 3일을 있었으니까는 똑같은 코스를 아침에 또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지치더라고요. 아무튼 가이세키 요리의 아침 요리였습니다. 또 저녁이 돼서 또 이번엔 완전한 가이세키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이제 저녁에 맛본 가이세키 요리는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뭔가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샤브샤브하고 스키야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요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먹으러 온다기보다도 뭔가 온천을 하고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상당히 재료의 본연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요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더 강력한 게 필요하겠다. 튀김덮밥이라든지 뭐 신라면 이런 게 먹고 싶다. 막걸리.別府의 또 다른 재미는 뭐냐면 바로 이제 지옥불 체험하는 거. 그래서 그 근처에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지옥불이라고 하는데 그냥 온천이죠. 여기서 지옥불 체험을 하는데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쪄줘. 그런 걸 또 먹고 온천의 다양한 것들을 느끼면서 하여튼 재밌었습니다.別府 역사는 바로 이제 온센의 역사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가족탕을 즐기거나 뭔가 가이세키 요리를 즐기고 이렇게 편안히 쉬다 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후쿠오카에서別府까지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뭔가 먹으러 갔다기보다는 뭔가 쉬고 후쿠오카에서別府까지 끝.